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은 2022년 5월 3일 수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정말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지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그 투철한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인드 가치와 그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재적인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장기 투자는 쉬운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에야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도 주가가 좀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그 투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에 따라 실제로 매도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저와 함께 항상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과 이념에 따라 항상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것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데요. 조급함과 그리고 불안감, 이런 이제 심적인 부담감이 좀 이제 작용을 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 또는 사고력을 조금만 틀어서 이제 바라본다면 이는 정말 장기 투자라는 것이 쉬운 투자 방식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미래의 전망치가 상당히 밝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사실 이제 크게 개의치 않고 꾸준히 주식 수량, 제가 정말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 단가가 얼마이든지 간에 크게 개의치 않고 주식 수량을 늘려나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꼬집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매일매일 강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복리 효과를 키워나가기 위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5G와 6G 관련된 정말 잭팟을 요번에 1조 넘게 터뜨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의 네트워크라고도 좀 불리는데요. 정말 대규모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제 4번째,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자인 DC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요 DC라는 이제 회사에 일단은 이제 네트워크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대규모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규모만 지금 무려 1조 원 이상으로 삼성의 미국 내에 무려 5G 통신 장비 공급 중 역대 무려 두 번째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말 영업이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분기별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이제 창업자, 그러니까 찰리 에르겐이라는 이제 회장을 만나서 협력을 논의하는 이번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투자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총리로서의 정말 막대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DC의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DC,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는 5G 가상화 기지국이라든지
또는 다중에 대한 입출력 기지국을 포함한 라디오 제품을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DC에 공급하는 이 5G 가상화 기지국은 소프트웨어를 범용 서버에 탑재를 하기 때문에 기지국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차세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세대 기술. 네, 그래서 이 사업 수주로 인해서 삼성이 세계 최대, 그러니까 통신 시장인 미국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그리고 입지 강화 기반을 다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C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통신 장비를 도입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전국 통신망을 구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입자 확보와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DC는 2023년도 요때죠. 요때까지는 미국 인구의 70%, 무려 70%, 거주역을 아우르는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규모 사업을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해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스윌링 DC 네트워크 최고 운영 책임자는 삼성전자 이 5G 기술, 요 기술을 토대로 가상화 기지국과 차세대를 통한 이제 기술력은 DC의 5G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우수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향후 통신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바로 5G 기술 혁신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의 이제 네트워크 기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의 DC 통신 장비의 공급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 안팎에서는 상당히 열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에르겐 회장의 신뢰 관계가 있어서 이번 계약 성사에 초석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너무나도 사업을 하는 데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은 이제 9월달,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에르겐 회장과 만나 이 5G, 정말 이동통신 사업에서는 이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짧은 사업 미팅만이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재용 회장의 에르겐 회장에게 북한산 동반 산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에르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킬리만자로 이제 산과 그리고 또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세 개의 고산 지역을 대부분 등반할 정도로 등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보면 영업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이제 영업을 토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5G 통신 계약을 놓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선전폐가전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법 리스크, 이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사법 리스크라는 이제 모래주머니를 달고 힘겹게 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이라면서 최근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화되기 때문에 사면 조치를 통한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만이 이재용 회장이 실제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그만큼 투자한 만큼 이제 실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네트워크는 삼성의 통신장비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통신장비 사업은 계약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서 장기간 계약이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뢰 바탕의 장기적인 약속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0년, 그러니까 버라이즌이죠. 대략적으로 한 7조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상당한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던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한즈 베스트벨이라는 CEO 최고 경영자와 친분이 크게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볼
볼 수가 있겠고, 그때도 이제 신뢰성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선제표점들 이러한 이제 방안에 따라 이제 사업을 수주를 하는 것은 총수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바르셀로나에 열린 뭐 세계 최대 통신 전시회, 그러니까 MWC라고 하는 이제 전시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실제로 일본의 1위와 2위,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KDDI라는 이제 회사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납품을 한 전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래 성장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5G를 넘어서서 지금은 요 사업을 수주를 했지만 또다시 6G라는 정말 빠른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우리가 개의치 않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이러한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표가좀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